2022년 서울시 아파트 대전망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트렌드 2022 이 책을 쓰신 분은 김경민 교수님이십니다.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도시계획과 교수님이시고요. 하박으로 더 유명하시죠. 하박은 하버드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것을 말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도시계획, 부동산 연구로 박사학위를 수여하셨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부동산 전문가로 각종 미디어에서 종횡무진 활약 중에 있으십니다. 책에 나오는 여러 내용들 중에서 특히 이제 부동산 가격과 관련해서 이것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메가트렌드, 임대차 3법, 인플레이션, 매매 수요지수, 투자 수익률 등. 그런데 오늘은 그 중에서 금리라는 요소로서 서울 아파트 가격을 예측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소개해 드려보고자 합니다. 2021년을 마무리하고 2022년을 맞이하면서 아마 가장 큰 경제 이슈 중 하나는, 거시 이슈 중 하나는 금리 인상일 거예요. 조기 테이퍼링 종료, 조기 금리 인상, 이러한 내용인데요. 미국에서 3년간 8차례나 미국 금리 인상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시간표대로 그대로 진행이 된다면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가 1%죠. 내년 기준금리가 최소 1.25에서 1.75까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2%까지도 될 수도 있겠죠. 만약 미국의 기준금리가 정말 빠른 속도로 올라가게 된다면, 원래 이 금리 인상을 2023년부터 한다고 했었는데 이제 2022년 3월설도 나오고 있죠. 뭔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기준금리 2%도 말도 안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연준에서 말하는 그 인플레이션, 급격한 인플레이션 상승률에 대한 이야기도 봐도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니 이제는 그것이 굉장히 큰 위협으로서 조기 금리 인상을 해야만 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이 경제 이슈에 대해서는 항상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금리 인상이 된다면 이미 집을 산 분들 가운데서도 대출을 많이 받으신 분들, 그리고 다시 새롭게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은 부담이 크실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시점에서 새로 집을 사려고 마음먹은 분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금리 인상이 급격하게 된다 한다면 그만큼 위험도가 높아지면서 주저하게 되는 게 당연한 것이죠. 김경민 교수님은 이 미래 부동산 가격 예측을 하기 위해서 부동산 가격 모형을 자체적으로 만들고 이것을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셨다고 해요. 그래서 책에 나오는 이 모형은 이제 2021년 6월까지의 자료를 바탕으로 이 이자율 변화에 따른 2022년 12월 서울시 아파트 가격을 예측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강조해야 할 것은 예측은 예측일 뿐이죠. 당연히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측은 해야만 해요. 그리고 이런 시뮬레이션 정보는 굉장히 중요하고 유용합니다. 우리가 미래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참고사항이 되죠. 특히 부동산과 같은 거금이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고려하면서 판단을 심사숙고해야죠. 만약 그 중에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왔습니다. 그것이 제시되었는데 나의 현재 여건상, 자금 사정상 비추어 봤을 때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 지금이라도 집을 구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저런 1차, 2차 시나리오가 다 안 좋아요. 그렇다면은 내 집 마련을 무리해서 하기보다는 좀 더 관망하는 것도 좋겠죠. 2021년에는 워낙 패닉 바잉이 불었어요. 전반기 때 그랬죠? 그래서 심리적으로 이런 패닉 바잉, 이런 게 거셌기 때문에 지금 이 부동산 모형 시뮬레이션은 2022년 12월을 예측한 거긴 하거든요. 지금으로부터 1년 후. 그런데 이런 패닉 바잉 심리, 그러니까 약간 비합리적인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그 예상 지표가 2022년 12월보다는 최대로 한 6개월 정도 후까지
지연돼서 나타날 수도 있다. 왜냐면 패닉 바잉의 영향이 계속 미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십니다. 자, 그러면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금리 조정에 따른 아파트 가격 시뮬레이션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준금리가 1.0이죠. 두 가지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첫 번째는 1.5%까지 인상이 되었을 때, 두 번째는 2.0까지 인상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2%가 되었을 때, 그리고 이렇게 1.5와 2%까지 인상되었을 때 서울시 전체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강남 3구만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노도성, 노원구, 도봉구, 성동구를 합쳐서 이르는 말이죠. 노도성 지역은 어떤지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서 볼 것입니다. 강남 3구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지표이기 때문에 살펴봐야 할 것이고, 노도성은 이제 서울에서 가장 거래가 활발한 지역이거든요. 소위 서민 아파트의 지표가 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서울시 전체, 강남 3구, 노도성 이렇게 나눠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나리오, 이자율이 금리가 1.5%까지 인상되었을 경우에요. 자, 서울시 전체 아파트 2021년 6월 가격 대비해서 2022년 12월에 어떻게 되느냐? 대략 10에서 17% 하락을 합니다. 자, 중간값인 13.5% 하락을 가정하는 경우에 이 가격은 2020년 3분기 수준이 될 거예요. 자, 노도성은 어떻게 되느냐? 이 서울시 아파트의 전체와 비슷합니다. 10에서 17% 하락을 합니다. 중간값 13.5% 정도로 가격이 내려간다고 한다면 해당 가격은 2020년 4분기 수준이 될 거예요. 자, 강남 3구는 7에서 13% 하락 가능성이 있어요. 하락폭이 서울시 전체와 노도성에 비해는 낮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 대출 규제 때문이에요. 15억 원 이상의 고가 아파트의 경우에는 대출이 나오지 않았죠? 강남 3구에 있는 아파트들은 대부분 고가 아파트라는 거죠. 은행 대출에 매우 큰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산 사람들은 본인 자산의 투입 비중이 높았겠죠. 따라서 대출을 많이 받아 집을 산 경우보다 이런 하락 시기에 손해보고 팔지는 않으려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의 가격 하락은 팔지 않고 버틴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수준의 가격 하락은 말이죠. 일반적으로는요, 금리가 인상될 때 고가주택의 가격이 더 크게 하락하는 것이 맞지만 이번 경우에는 대출 변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처럼 나타났다. 그러면 강남 3구 아파트 중간값인 10% 하락을 기준으로 한다면 2020년 2분기 가격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아파트를 구매하고자 하는 의향이 있으셨다면은 2022년 12월 거기서 플러스 6개월 정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2020년 2에서 4분기 요 정도 가격을 참고한다면 서울시 전체, 강남구, 노도성 이런 아파트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이제 중요한 척도가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시나리오, 금리가 2.0%까지 인상되는 경우예요. 2%까지. 자, 서울시 전체는 14에서 20%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더 올랐으니까 하락폭이 더 커지죠? 최대 20%까지 하락하는 거예요. 중간값인 17% 하락의 경우를 적용해 봤을 때 이제 2020년 2분기 수준이 되는 겁니다. 한 분기가 앞당겨졌어요. 2020년, 2021년 상반기까지 계속 올랐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한 단계, 한 분기 앞당겨진 것이다. 노도성은 이제 서울 전체보다도 더 떨어져가지고요. 최소 17에서 23%까지 하락을 예상합니다. 중간값인 20% 하락을 가정한다면 2020년 3분기 가격 정도가 될 거예요. 강남 3구는 12에서 18% 하락 가능성이 있어요. 하락폭이 서울시 전체와 노도성에 비해 낮죠? 아까 앞서서 말했던 대출 규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중간값인 15% 정도의 하락을 가정한다면 아파트 가격은 2019년 4분기와 2020년 1, 2분기 수준이 될 거예요. 자, 이것을 표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기준금리가
1%, 1.5%, 2% 이렇게 상승을 하는 것이고, 그쵸? 서울시 전체, 노도성, 강남 3구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서 본 것입니다. 자, 2022년 12월 아파트 가격 예상치예요. 여기에 플러스 한 6개월 될 수 있다고 했죠? 패닉바잉 그 비합리적인 심리 그런 요소를 감안한다면요. 자, 대략 어떠냐? 그죠? 서울시는 1.5% 인상됐을 때 마이너스 13.5에서 2%까지 가면 17%까지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노도성은 기준금리가 2%까지 오르면 마이너스 20%, 강남 3구는 마이너스 15%.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한 가지 있다고 김경민 교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자, 기준금리가 2%까지 인상이 되었을 때 수치상으로 서울시 전체, 노도성, 강남구 이렇게 했을 때 대략 15에서 20% 정도 가격이 하락한다고 했었죠? 자, 뭔가 이 하락이 오면은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면은 엄청난 규모의 폭락이 올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쵸? 실제로 있죠? 그러나 실제로는 어떻다는 거예요? 2020년 중반 정도의 가격 수준으로 돌아가는 정도라는 거죠. 강남 3구의 경우는 조금 더 2019년 4분기까지도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마치 집값이 그죠? 상승하기 전, 급등하기 전, 막 2017년이나 2018년의 가격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김경민 교수님은 말합니다. 엄청난 폭등으로 인해 발생한 자산 버블이 꺼지더라도 2020년 12월 2% 상승했을 때 그 내려갈 가격은 2020년 앞뒤 수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금리 수준을 또 잘 보고 2020년 앞뒤 수준에 2019년 4분기와 2020년 1분기, 2분기 요 정도 가격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잘 따져보고 내 집 마련을 염두에 두신 분들은 그때쯤에 그 가격을 딱 생각하면서 과감하게 살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한 15억, 실거래가 15억 정도로 본다면은 이게 한 15에서 20%가 빠지면 한 2억에서 3억 정도가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한 15억 정도 실거래가 찍힌 걸 봤는데 금리가 2%가 됐으면 한 12억 정도면은 과감하게 생각하고 살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2022년 12월을 내가 매매 타이밍으로 잡았다면. 근데 이거를 막 12억까지 빠졌는데 이게 더 11억, 10억까지 빠질 것이다 생각하면서 만약에 더 지연시키게 된다면은 그 타이밍을 놓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 이후에 더 빠질 수도 있는 것이지만 2022년 12월을 기점으로 봤을 때는 딱 요 정도 수준일 것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부동산이 가격 하락기에 들어서도 계속 주구장창 우하향을 하는 거는 아닐 수도 있잖아요. 잠깐 또 반등을 했다가 또 빠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그 기간이 또 3개월, 6개월 늦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간의 기회비용을 따진다면 2022년 12월 거기에 플러스 6개월 정도를 염두에 놓고 주택을 매매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한 2, 3억 정도에서도 과감하게 결단을 내릴 수도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금리 인상과 관련되어 가격 하락폭을 이야기해 봤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5에서 20% 정도 빠진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이 부동산 가격 변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는 더 있다라는 것이죠.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책에서 서술하고 있는 게 많은데 간략하게 몇 개 더 짚어보겠습니다. 우선은 그 아파트 가격대별로 이제 그 이자율이 미치는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6억 원 아파트와 10억 원 아파트가 대출 비율이 조금씩 달라요. 그렇죠? 6억 원 아파트는 최대 LTV 비율이 60%고 10억 원 아파트는 50% 정도로 이렇게 가정을 한다면은요. 이제 은행 대출액이 6억 원 아파트는 3억 6천까지 되는 거고 10억 원 아파트는 5억까지 되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이자율이 2.5%라고 한다면 지금까지는 이제 저금리였잖아요. 그러면 원리금 균등 상환의 경우에 6억 원 아파트는 월 142만 원을 상환해야 되고 10억 원 아파트는 월 198만 원을 상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자만 상환하는 경우는 6억 원 아파트는 월 75만 원, 10억 원 아파트는 월 105만 원이 상환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인데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금리가 인상되죠? 그럼 금리가 인상되면 주담대, 모기지 이자도 그 부담도 늘어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 또 시뮬레이션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자율이 3%, 이자율이 3.5% 이렇게 증가를 했더니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원리금 균등 상환 금액이 한 20만 원이 더 늘어나요. 월 부담액이 더 늘어나는 것이죠. 10억 원 아파트는 한 30만 원까지도 늘어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자율이 3.5%란 말이죠. 근데 이게 더 높아질 수도 있겠죠. 그죠? 시중금리는 더 높아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5%, 6%. 실제로 지금 5%도 있단 말이죠. 기준금리가 늘어날 때 막 이게 6에서 7%로 늘어나면 월 40만 원, 50만 원까지도 더 부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죠? 주택 보유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또 부담이 될 수도 있겠죠. 또 여기에 플러스로 경기가 안 좋아져서 만약에 가계소득이 줄 수도 있겠죠? 고용 상태가 불안정해지면서요. 또는 이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이제 위드 코로나 이게 안 되고 자영업이 무너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10만 원, 20만 원, 많게는 40만 원, 50만 원의 이 이자 부담이 더 크게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또 뭐가 있을까요? 심리적 요소. 그러니까 만약에 2020년, 2021년 초반처럼 막 한 달에 부동산 가격이 1,000만 원이 막 상승하는 거예요. 한 달 1,000만 원 상승이 우습다면 뭐 이자율이 5%, 6% 올라도 별로 무섭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년에 기껏 해봐야 뭐 120만 원, 10만 원 오를 경우, 그리고 조금 더 뭐 300, 400, 많게는 500만 원까지 더 지불하는 경우가 오더라도 월 1,000만 원씩 오른다면 꺼릴 사람이 없겠죠. 자, 그런데 이 심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 심리가 미래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잖아요. 근데 현재 대표적인 하나의 지수로서 매매 가격 전망 지수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현재 100 이하로 나오고 있습니다. 100 언저리를 이렇게 머물더니 이하로 나오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주택 매수 심리가 꺾인 거예요. 자, 여기에 또 공급과 관련된 사항도 있을 수 있겠죠. 지금 공급 부족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정부가 또 공급 사인을 또 주는 거예요. 아니면 좀 더 명확한 공급 사인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매수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너무 비싸니까 사려고 안 하고 안심하고 이제 미래로 더욱더 미루게 되겠죠. 공급량이 늘면 아무래도 미래 가격 상승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줄어들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까 앞서서 말한 뭐 연 12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이 부담이 더 크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거죠.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고가의 아파트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막 10억, 15억 넘어가면 보유세, 종부세, 공시가격 현실화 이런 이슈와 결부가 돼가지고 보유 비용이 더욱 증가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부담이 된다면은 집을 팔고 전세를 고려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결론을 지어보면 이렇습니다. 현재의 기준금리, 주담대 이자율은 과거에 비해서도 매우 낮은 수준이에요. 저금리 시대를 살았죠. 그런데 앞으로는 저금리 시대가 아니라 기준금리 인상으로 저금리 시대의 종결을 부른 거예요. 제로금리도 종결이 됐잖아요. 이렇게 된다면은 이제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주택 공급 신호가 명확해지고 시장의 흐름이 바뀐다면, 심리가 바뀐다면 약간 이 심리는 지금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이 주택 보유자 중 일부는 주택 보유로 인한 비용 부담을 느끼고 은행 대출금 상승, 보유세, 종부세 그러면서 이제 매도를 고려할 수도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락을 더욱더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내용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2년 서울시 아파트 대전망인데요. 여러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았어요. 기준금리가 1.5와 2.0으로 상승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였는데요. 대략 10%에서 많게는 20%까지 가격이 하락합니다.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락폭은 더 커집니다. 이 결과는 2022년 12월 아파트 가격 예상치입니다. 자,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는 가격이 빠져도요. 2020년 수준이라는 거예요. 2022년 12월 기점으로는요. 그래서 내가 관심 갖고 있는 단지를
한 15에서 20% 범위 내에서 생각을 하면서 매수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죠? 아파트 가격이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주구장창 계속 빠지는 게 아니라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면서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계속해서 그 기다리는 시간에 기회비용이 또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판단을 하시라. 그래서 이런 시뮬레이션, 시나리오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하락폭은 외부 경제 충격이나 부동산 공급 사인이나 가계 이자율 부담 상황의 변화 등으로 이제 또 금매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겠죠? 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런 시나리오, 미래 예측은 틀릴 수 있고 당연히 틀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꼭 그려봐야 한다고 했었어요. 최악의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 특히 부동산에는 큰 돈이 들어가니까요. 한 2, 3만 원, 1, 2만 원 들여가지고 이 부동산 트렌드 2022 이런 책을 본다면 하박이 쓰시지 않았습니까? 하버드 박사. 분명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내 집 마련 시기를 잡는 데 있어서 그 청사진을 더 구체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것으로 웅달 책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